스웨덴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이민자 가족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비극. 가족 모두의 삶을 뒤흔든 위기의 순간,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까? 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딸의 절규가 안타깝기만 한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이 겪은 스웨덴과 한국의 병원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한국인 여러분, 우선 이 아름다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스웨덴으로 이민 와서 지금까지 쭉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디자이너로 일하며 다양한 디지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스웨덴과 한국을 자주 오가는 편입니다. 스웨덴에서의 삶은 매우 평화롭고 안정적입니다. 매일 아침 조용한 동네를 산책하며 커피 한 잔을 즐기는 것이 저희 가족의 일상이죠. 부모님과 함께 이곳의 자연을 만끽하며 스웨덴의 문화를 배워가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스웨덴에는 하얀 밤, 검은 낮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자연 현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웨덴은 여름철에는 백야 현상 덕분에 밤에도 하늘이 밝아 마치 낮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얀 밤이라고 부르죠. 반면 겨울이 되면 낮이 짧아지고 해가 거의 뜨지 않아 하루 대부분이 어두운 검은 낮이 됩니다. 스웨덴은 지구의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런 재미있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겨울에는 눈 덮인 풍경 속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해 따뜻한 글리바인을 마시고 어두운 날씨 속에서 아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즐거움입니다. 여름에는 끝없는 하얀 밤을 즐기며 친구들과 늦은 밤까지 하이킹을 하거나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는 것 또한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스웨덴의 사계절을 몸소 체험하며 그 속에서 한국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며 서로 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저의 시각을 넓혀주고 새로운 영감을 주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저희 가족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셔갔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예약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진료와 검사를 순차적으로 받는 시스템 때문에 모든 절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했고 그동안 우리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로부터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고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스웨덴의 의료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들의 진단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늘 그리워하시던 고향 한국의 안동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어머니는 안동에서의 어린 시절을 자주 회상하며 그리워하셨습니다. 안동의 전통 가옥들과 고즈넉한 한옥마을, 그리고 그곳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추억들이 해외에서 생활하는 어머니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동의 그 골목길을 다시 걸어보고 싶다는 어머니의 말 속에는 고향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 반대했습니다. 장거리 이동이 어머니에게 무리가 될 것 같아 염려되었고 혹시나 여행 중에 상태가 악화되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강한 바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고향의 추억 속에서 평안을 찾고 싶어 하셨고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지금은 어머니를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가족 모두가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고향에서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고 포근한 추억을 되새기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랐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친구들이 아직 고향에 계실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린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난다면 그동안의 그리움과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며 그 재회의 순간을 기대하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어머니는 인천공항의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건축물들을 보며 한국의 발전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셨죠. 또한 편리한 교통 편의 시설 덕분에 큰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전용 택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어머니께서도 힘들이지 않고 이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바로 한식당을 찾았고 오랜만에 한국 음식의 풍미를 느낀 어머니는 감동으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따뜻한 국물과 정갈한 반찬을 맛보며 한국 음식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드러내셨습니다. 식사 중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가마솥에 고소하게 끓여주신 누룽지가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도 이렇게 그리운데 어머니는 오죽하실까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추억 속의 할머니는 언제나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남아 계셨습니다.
그녀가 끓여주시던 누룽지의 깊고 진한 맛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맛은 어머니에게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고 우리 가족이 함께였던 따뜻한 시간들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죠. 저도 그 누룽지의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고슬고슬하게 만들어진 누룽지를 할머니가 한박 웃음과 함께 덜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럴 때면 할머니는 언제나 저희에게 이건 사랑이 듬뿍 담긴 맛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할머니가 떠난 후에도 그 맛은 여전히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남아 때로는 그리움의 눈물을 자아내게 합니다. 어머니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따뜻한 국물을 음미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지면서 어머니와 함께한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따뜻한 음식이 서로를 더 가까이 느끼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렇게라도 한국에 와서 그리운 맛을 느껴보니 다행이에요.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많이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요. 식사 후 저와 어머니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공원의 잔디밭과 넓은 강변을 따라 조깅을 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며 강변을 따라 달리는 사람들, 곳곳에서 요가와 스트레칭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저와 어머니는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어머니도 고요한 강물과 푸른 잔디를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끼셨습니다. 한강을 거닐며 어머니는 어릴 때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다니던 생각이 난다며 가볍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이 머릿속에 그려지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야외에서 운동을 즐기다니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웃으며 맞아요. 한국에서는 한강에서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활동도 다양하고 날씨가 좋은 날이 많아 산책하거나 운동할 기회가 많다는 점이 정말 부러워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한국과 스웨덴의 생활 방식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웨덴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저로서는 두 나라의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웨덴의 긴 겨울과 짧은 일조 시간으로 인해 비타민 D 부족이 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웨덴은 긴 겨울 때문에 실내에서 운동하는 경우가 많지. 날씨가 좋지 않아도 사람들이 운동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맞아요. 모든 건강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해가 짧아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니 보충제도 많이 챙겨 먹는 편이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날씨 때문에 그런 거라면 비타민 D 보충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러게요. 스웨덴에서 그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거예요. 어차피 국가적으로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웃으며 또 다른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 미용실에 갈 때마다 한국인의 직모와 두꺼운 머리카락 특성 때문에 제대로 케어를 받기 어려웠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 미용실에서 예쁘게 머리 손질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소녀처럼 들뜬 표정으로 좋아, 이참에 스타일을 바꿔보고 한국 멋쟁이가 되어서 돌아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시니 저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국의 헤어 디자이너들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스타일링을 매우 잘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의 미용 기술력을 그야말로 최고라고 여기고 있답니다. 스웨덴에서 오랜 시간 살아온 저는 그곳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만 한국의 다양한 야외 활동 문화를 보며 새로운 감회를 느꼈습니다. 업무 때문에 한국에 왔던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여유로운 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번 여행은 저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살다가 이민을 가셨기 때문에 서울의 전통시장에서 먹던 김밥, 떡볶이, 라면이 그리우셨습니다. 한국 방문을 계획하실 때 어릴 적 자주 가던 시장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먹어야지 라며 추억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리운 시장에서 다시 한번 그 음식을 맛볼 생각에 벌써부터 입맛을 다시고 계셨죠. 어머니는 마치 고향을 다시 찾는 듯한 설렘으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시장의 한 분식집에 앉아 김밥, 떡볶이,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어머니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 떡볶이 소스 냄새. 정말 오랜만이네. 라며 소녀처럼 즐거워하셨습니다. 음식을 받자마자 한 입 드신 어머니는 이 맛이야.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먹던 바로 그 맛. 이라고 하시며
옛 추억을 떠올리며 고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마치 시간여행을 하듯 과거의 행복한 기억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가슴을 부여잡으셨습니다. 현기증을 느끼시며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이전에 스웨덴에서 이미 한 차례 쓰러지신 적이 있어서 다시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자 더 큰 두려움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핏기 없는 얼굴로 무기력하게 쓰러져 계신 모습을 보며 이번에는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이 두려움과 무력감 속에서 저는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오열했습니다. 다행히도 시장의 한 상인이 신속하게 응급차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던 시민들 중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분이 계셔서 즉시 어머니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 교육이 널리 보급되어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의 빠른 대응 덕분에 어머니는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동 중 다른 차량들이 긴급 상황을 인식하고 빠르게 길을 비켜주어 응급차는 지체 없이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변의 도움과 협조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저는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어 당황했지만 의료진은 즉시 어머니의 상태를 파악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주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제게 다가와 물을 건네며 많이 놀라셨지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잘 돌봐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친절한 안내와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저는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자세한 내용은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치료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따뜻한 태도에 안도감을 느끼며 어머니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신 장비를 사용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머니의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결과는 미세혈관 협착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혈관들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고 스웨덴에서 발견되지 못한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명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후 담당 의사는 저를 따로 불러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반드시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 혈관을 넓혀야 하고 현재 상태로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진지한 설명에 저는 어머니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하며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의사는 왜 스웨덴에서 이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질환은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모호하고 작은 혈관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런 특정 혈관 질환에 대한 검사나 스크리닝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고 검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빠르게 진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세밀함과 빠른 대응 능력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깨닫게 되었고 어머니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어머니는 긴급하게 혈관 성형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진 어머니는 안정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헬스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무사히 수술을 마친 것에 대한 감사함이 밀려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자니 그동안의 긴장과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고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정말 잘 견뎌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좀 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신속한 의료 처리 과정은 스웨덴에서의 경험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정밀 검사를 위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MRI 같은 검사 예약에는 며칠에서 몇 주, 때로는 몇 달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의료진의 빠른 대처와 정확한 진단 덕분에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과 스웨덴의 병원비 차이도 어마어마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가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커버되지만 정밀 검사에는 매우 비싼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MRI와 같은 검사는 환자 부담이 한국보다 5배 더 비싸고 긴 대기 시간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덕분에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서비스와 경제적인 부담 감소는 한국 국민들에게 큰 혜택입니다.
빠른 진단과 치료 덕분에 환자들은 제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국민들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특정 치료나 수술의 대기 시간이 길거나 미용 목적의 의료 서비스가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보다 빠른 치료와 다양한 선택지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은 성형수술, 피부치료, 정밀 건강검진 등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갖추고 있으며 고급 의료기술과 현대적인 시설을 자랑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비용과 신속한 치료, 편리한 접근성 덕분에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의료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과 통역 서비스도 제공해 편리함을 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의료 관광지임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진 어머니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이제 괜찮을 거래. 지금이라도 수술을 받아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 젖은 제 얼굴을 보고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가 힘들어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차차 안정을 찾아갔고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 의료진의 따뜻한 배려와 신속한 조치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된 후 우리는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조금 더 쉬면서 회복하시길 바랐지만 어머니께서는 무엇보다도 안동을 방문하는 것을 절실히 원하셨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말씀에 저는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동에 도착한 후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곳곳을 둘러보시며 "지금은 이렇게 발전했지만 예전에는 정말 시골길이었는데 지금도 좋지만 옛날이 그립구나 라고 회상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도로도 대부분 흙길이었지만 그 시절이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에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살던 옛집을 찾아갔지만 그곳은 너무 오래되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시절을 떠올리며 할머니가 가마솥에서 끓여주신 집밥의 따뜻함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름에는 친구들과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가을에는 잠자리나 매미를 잡던 기억,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오면 동네 언덕에서 썰매를 타거나 쥐불놀이를 하던 추억들을 이야기하시며 그때의 모든 것이 소중하고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저도 그 감정에 함께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또한 자신의 어머니, 즉 저의 외할머니를 그리워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참 자상하고 강인하신 분이셨지. 나도 엄마가 보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외할머니와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어머니와 저는 도산서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학문과 문화가 깃든 곳으로 유교 전통과 가치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어머니는 도산서원의 아름다운 경내를 거닐며 한국의 유교 전통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많은 학자들이 공부하고 수양하던 곳이야. 예절과 도덕을 중요시하는 이 전통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단다 라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낙동강과 병산서원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겼습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흐르는 강물과 푸른 숲을 보며 어머니는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이곳의 자연은 언제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이런 곳에서 자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라고 말씀하시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어머니와 저는 많은 감정을 공유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추억 속에 잠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과 그 시절의 정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한국의 전통과 자연이 주는 깊은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한층 더 가까워지고 끈끈해지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을 되찾으신 것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전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준 한국의 의료진과 시스템에 진심 어린 감사를 느꼈습니다. 또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께서는 함께한 여정에 대해 한국에서 다시 건강을 되찾고 옛날의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이번에 한국에 온 건 정말 행운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래요. 이번 여행은 전화위복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엄마가 건강을 되찾아서 너무 기뻐요. 이제 걱정 없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셔야 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것도 잘 챙겨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함께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네가 옆에 있어줘서 참 고맙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이 순간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이번 여행은 우리에게 더 큰 유대감을 선사해 주었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디자이너로 일하며 다양한 디지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고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어머니와 함께한 한국 여행의 추억은 제게 큰 위안과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신 후 스웨덴에서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특히 스웨덴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셔서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중 언어 능력을 활용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작은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스웨덴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을 돕는 언어교실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문화적 이해를 넓히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는 넓고 푸른 숲을 거닐며 스웨덴의 청정한 공기를 마십니다. 때로는 근처 공원에서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요리를 즐기시며 한국에서 배우신 새로운 레시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스웨덴에서도 구할 수 있는 한식 재료로 찜닭을 만들어 주실 때마다 우리는 안동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즐겁게 식사합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감정이 더 풍부해지신 듯합니다. 특히 한국의 소식이나 추억을 이야기할 때면 눈물이 많아지시는데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요즘 따라 눈물이 많아졌어 하며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아름다운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실 때도 고향 생각에 눈물을 글썽이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 고향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혼자 방에서 한국 여행 사진을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엄마? 라고 묻자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자주 여행을 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봐.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들이 더 그리워지네. 어머니의 말에 저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엄마, 아직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라면 언제든지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위로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한국의 사계절과 그곳에서의 추억을 그리워하십니다. 한국 잘 있니? 내 고향 안동 그립구나 라고 혼잣말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봄에 피는 벚꽃도 여름의 매미소리도 가을의 단풍도 겨울의 첫눈도 그립다며 멀리 창밖을 바라보시곤 합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볼 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어머니를 향해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이렇게 한국을 그리워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 자주 한국 가서 추억 충전하고 와야겠네요. 그러면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그래, 네가 시간만 된다면 언제든 환영이지. 라고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십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안동 여행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스웨덴에서의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그리움은 저에게도 한국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며 우리가 함께한 추억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자주 방문하며 그리운 마음을 달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특별한 경험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의미를 남겼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가족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어머니가 겪은 따뜻한 순간들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